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앞장서 국민민생 살려내자! 살려내자! 국정을 개혁하여 민주주의 수호하자! 우리 존경하는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요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인생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도당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는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집회를 2번 했습니다. 저희가 땀을 흘리면서 목청껏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소리는 메아리에 그쳐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60일 이상 또 시청에서 30일 넘게 홍찬도식을 하시고 지금은 전국 투어를 하고 계시는 김한길 당대표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힘내셔서 이 싸움에서 꼭 승리해달라고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도당위원장으로서 다시 김한길 당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이곳을 찾아올 때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인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유치를 돕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국이 전국에 들어있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이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예산결산위에 개수정 소위에 부탁을 했는데 당대표로서 개수정 소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번 올 때 이 약속을 지키도록 다시 한번 신뢰를 받겠습니다. 어제 김한길 당대표님이 8시 반에 전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7번의 행사를 마치고 오셨습니다. 제가 오다가 차 속에서 인터넷을 잠깐 검색했습니다. 최동욱 총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추석 다음 날 최동욱 총장의 선산이 군산 인피에 있습니다. 그곳에 감찰관 2명이 와서 선산의 묘소를 안내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선산을 둘러보고 어르신들을 만나서 몇 가지를 물어보고 갔다고 합니다. 적어도 사정기관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건을 문제 삼아서 찍어내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현실입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맡은 경찰이 이를 축소수사하고 만족하지 못하지만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하자. 자, 두고 봐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해놓고 결국에는 찍어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딱 3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가 감사원장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에 감사원장의 사퇴를 종용했으나 감사원장이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결국에는 찍어서 내렸습니다. 두 번째 자리가 경찰청장입니다. 대통령 후보 때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라고 해놓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경찰총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또 끌어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검찰총장 자체도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끌어내렸습니다. 10월 1일 날 국회가 개원하면서 동시에 최동욱 총장 사퇴와 복지 부분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원회에서 3명이 가서 질의를 나가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최동욱 총장이 찍어내릴 수밖에 없던지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 7가지를 공약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SOC 사업들입니다. 무참히 다 직발됐습니다. 그때 지방 공약에 대한 공약 가계부를 발표하면서 공약 가계부가 아니라 공약 설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소요되는 복지 재원 때문에 SOC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해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SOC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해놓고는 이틀 전 우리 어르신들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손바닥 뒤집었습니다. 이것은 공약이 아니라 부칙에 해당됩니다. 공약이 부칙에 해당됩니까? 잘 안 익었다고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원칙과 실리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과 반칙의 대통령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김한길 당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음속에 딱 남은 게 이겁니다. 이 복지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우리 김한길 대표께서 이명박 정부 때 부자들을 감세하고 법인세를 낮춘 것을 원상 회복시켜주면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법인세를 인하하지 않겠다, 올리지 않겠다, 부자감세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저의 소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들의 감세를 처리하지 않고 법인세는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소신이라면 우리 노후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은 깎겠다는 것은 소신인지 뒤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은 부자와 재벌들의 대통령이지 결코 저희 같은 서민과 어르신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 가장 먼저 규정되어 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입니다. 두 번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국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 우리 국회,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만과 불통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한 발은 국민에 두고 한 발은 국회에 서서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과 무능 이것을 낱낱이 꾸짖고 파헤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민주당, 어려움에 처한 민주당 살려주시고 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동지 여러분, 전북독당의 힘 우춘석 위원장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전국 노숙자를 자처하신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전라북도 전주의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전북과 전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단정한 복장으로 여러분 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왜 이름 몰골로 전국을 누비는지 잘 아시지요? 예, 괜찮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 서울의 시청 앞 광장에서 한 달 넘게 노숙하다가 이제는 더 많은 국민들에게 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전국을 순회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을 대개 돌고 지방 일정 제일 처음으로 전주를 택했습니다. 전북은 언제나 우리 민주당에게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민주당이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로 반드시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두컴컴한 터널의 한가운데 멈춰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3자 회담을 가졌지만 많은 얘기가 오갔음에도 정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본심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망한 일이구나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덮으려고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어떤 작대를 벌였습니까?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대선 개입과 경찰의 은폐 축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선 캠프의 본부장이 유세장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낭독한 일,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불법 공개,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방해, 원세훈, 김영판의 국정조사 증인 선서 거부, 게다가 가림막 청문회도 모자라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고 권력의 입맛대로 굴지 않는 검찰총장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오늘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석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저의 3자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의혹이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으면 검찰총장의 사표를 절대로 수리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의혹이 밝혀진 것이 없는데 갑자기 몰아내기에 결론을 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은 또 한 번 말 바꾸기를 하는 것입니까? 악의적인 소문만을 근거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책임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아나 무인식 무리수 정치로서 두고 규탄 당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밝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음습하고 무서운 권력에 의한 공포정치, 공작정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 순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약속 파기에 단단히 화가 나신 경로당의 어르신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은 봉급 생활자들, 코앞으로 다가온 보육 대란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있는 젊은 부부들,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고 걱정이 태산인 시장의 상인들, 그리고도 종교 지도자들, 시민단체 대표들, 조금 전에는 전주지역의
시국 선언을 한 대학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민주주의와 민생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잘 말씀들을 경청했습니다.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되게 비슷합니다. 먹고 살기 정말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했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전세값 걱정, 가계부채 걱정, 보육 대란 걱정에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데 대선 때 철석같이 약속했던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까지 헌십잔처럼 내팽개쳤습니다.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던 생애 주기별 복지 공약들인 어린이집부터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약이 거짓 공약이었다는 사실이 하나하나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작정치,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공약, 폐기, 거짓말 정치까지 더해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을 내놓고 뒤집었습니다.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이 1위인 이 부끄러운 나라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공약에 속으셨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50대 월급 생활자들은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의 노인인 40대, 50대들은 65세가 되면서부터 매월 10만 원씩을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돈을 합하면 모두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온 사람들에게 상이 아니라 벌을 주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기초연금인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 잘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약 파기는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달콤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만약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미리부터 계획했던 거라면 정말 더 나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이런 식으로 무시한다면 머지않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무시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의 지지율에 기대서 오만과 독선을 고집한다면 머지않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물거품처럼 꺼질 것이다. 아니 벌써부터 물거품처럼 꺼지기 시작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복잡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일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마음대로 죄송하단 한마디로 파기될 수 있는 거라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에 나선 후보들마다 마음대로 거짓말하는 거짓말 시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거짓과 불신이 판치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북 전주의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작정치, 공포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배신하는 정치, 이런 나쁜 정치를 이겨낼 세력은 현실적으로 우리 민주당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는 자가 이긴다는 확신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반드시 해냅시다.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경제 여러분, 추석 연휴 전 3자 회담 끝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돌아가서 화를 엄청 많이 냈다고 합니다. 왜 화를 냈냐 이유를 알아보니까 무슨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앞에 놓고 사과하란 말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하냐 이렇게 화를 냈다 그래요. 7번 맞아요? 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으로 옛날 같으면 감옥에 보내버렸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실제 그분의 대통령 시절, 유신 시절에 김 대표의 아버지 통일사회당의 김철 당수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은 37년 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서 김철 당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의 아들 김한길 대표에게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버지는 투사였지만 나는 투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온 김한길 대표는 지금 민주주의 회복 투쟁의 최전방에 서 있습니다. 투사가 아닌 김 대표를 투사로 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까지는 저 골목길에 가면 뻥튀기 기계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새 싹 없어졌더라고요. 어디 갔는가 봤더니 다 청와대 갔다고 그래요. 청와대. 경제민주화 이것도 뻥이요. 중증질환 국가보장 이것도 뻥이요. 반값 등록금도 뻥이요. 급기야 기초연금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텔레비 토론 마지막 날까지 내가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대선은 복지대전이었어요. 복지대전. 대한민국의 현실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10,000명 중에 8명이 자살합니다. 1년에 5,000명 자살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0,000명에 1명 자살하는데 세계 평균은 10,000명에 1명인데 대한민국 노인은 10,000명에 8명이 자살하시는 거예요. 8명이. 이 현실. 전주 군산 익산 여기 시내버스는 아침 4시 반에 새벽에 출발하는데 첫 버스가 서울은 새벽 4시에 출발해요. 그런데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나 이 첫 버스가 두 번째, 세 번째 정거장에 가면 다 10,000원입니다. 다 어르신들이에요. 다 어디 가시는가? 다 청소하러 가세요. 청소하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첫 버스를 타고 청소를 하러 병원 청소, 대학 청소, 어디 빌딩 청소 그렇게 해서 호구지책. 이게 전국에 40만 명입니다. 청소하시는 어른이. 이게 기다려온 미래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615만 노인 중에 45%, 100명 중에 45명이 빈곤층이에요. 의식주의 위협을 받는. 그래서 작년 대선이 복지대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경제민주화를 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런데 깜빡 속은 거잖아요. 깜빡 속았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민주당 책임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여러분 민주당의 당헌에 있습니다. 당헌에 민주당의 목적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보편적 복지가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자랑 하나 하면 3년 전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당헌 개정안 제출하고 이것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람이 정동영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는 우리 강령 1조예요. 우리 재산을 못 지킨 작년 총선, 대선,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이 구호는 박근혜 후보의 구호였어요. 이걸 뺏겨버렸어요. 자기 재산도 못 지킨 이 무능에 대해서 저는 거듭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지만 우리가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의 당원과 강령을 굳건하게 깃발을 들고 갔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집권했을 것이고 오늘 이 같은 기초연금이 파기되는 사태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지난 건 지난 거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많이 의심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데 자신을 가집시다. 자, 민주당의 색깔을 우리 김한길 대표 제재해서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60년 전 신익희 선생이 민주당을 시작할 때 빨간색이었어요. 노란색을 거쳐서 초록색을 거쳐서, 노란색은 민중의 힘, 저항을 상징합니다. 초록색은 생태, 생명, 환경을 상징합니다. 파란색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푸른 대지를 상징합니다.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파란색 민주당으로 집권했듯이, 일본의 민주당이 60년 만에 파란색 민주당으로 집권했듯이 다시 파란색 민주당으로 지금 신발끈을 동여매고 열심히 이 싸움을 이겨내면 반드시 다음번에는 정권이 우리에게 온다 하는 희망을 갖고 전진하자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민주주의, 민생 하나입니다. 하나. 민생의 민자가 민주주의요, 생이 날생자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민생이 바로 민주주의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민생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의 횡포 전횡을 막는 것이요, 이것이 을 지키기입니다. 이게 헌법 119조에 나와 있어요. 경제 민주화에. 두 번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바로 민주주의 없이 민생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짓밟힌 찌그러진 민주주의를 펴기 위한 이 국정원 규탄 결의대회를 통해서 민주주의 회복에 나서는 것이 바로 민생을 살리는 투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슴속에 새겨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민주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뿌리가 있습니다. 60년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워온 빛나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호남에서 민주당이 흔들리다고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뿌리가 있는 나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민주당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민주주의 인권과 더불어서 평화와 더불어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한 가지가 모자라요. 뭐냐? 신뢰, 지지율이 좀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신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것이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계속 이것도 뻥 저것도 뻥 하는 바람에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이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약속을 지키느냐? 바로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이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70명의 심리전단을 조직해서 조직적으로 여론 공작을 벌인 미국에서 CIA 책임자가, FBI 책임자가 선거에 개입했다면 그 대통령이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대접받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것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리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도록 만드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낼 때 우리의 신뢰는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